서울의 한적한 골목길, 이른 새벽의 정적을 깨우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철컥 철컥. 낡은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였죠. 시계 바늘이 새벽 4시를 가리킬 무렵 한 노인이 작은 백반집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광복식당이라고 적힌 색바랜 간판이 걸린 이 작은 가게의 주인 박 노인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수십 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정교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큰 솥에 물을 붓고 사골과 다시마를 넣어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뽀글뽀글 끓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채워갔죠. 그 다음은 나물 무치는 일이었습니다. 콩나물, 시금치, 도라지. 박 노인의 거친 손은 놀랍도록 능숙하게 각각의 나물에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 노인에게 이 식당은 단순한 밥벌이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맨손으로 일궈낸 삶의 터전이었고 수많은 추억이 층층이 쌓인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벽 한 구석에는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박 노인의 눈가에는 그리움이 스며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몇 해 전부터 아내에게 치매라는 무서운 병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건망증 정도였습니다. 가스 불을 끄는 것을 깜빡한다든지 장을 보고 와서 같은 물건을 또 사온다든지 하는 일들이었죠. 여보, 내가 뭘 사러 나왔는지 깜빡했네. 아내가 빈손으로 돌아와 미안해하던 모습이 박 노인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둘은 함께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병은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아내를 앗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내는 박 노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때로는 누구세요? 라며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볼 때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박 노인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아픔이 스며들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자신을 모른다는 현실을 그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치매 진행을 늦추기 위한 약값, 정기검진비, 때로는 응급실비까지. 한 달에 나가는 의료비만으로도 식당 수입의 대부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점심시간이면 좁은 식당이 손님들로 북적였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서너 명의 손님이 오면 다행이었습니다. 주변에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 음식점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박 노인 자신의 기력이 예전 같지 않았던 것이 큰 이유였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김치찌개 있나요? 어느 날 들어온 단골 손님의 질문에 박 노인은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준비를 못했네요. 손님은 아쉬워하며 발걸음을 돌렸고 박 노인은 빈 식당에 혼자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단골 손님들마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침 박 노인은 마침내 견디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손떨림을 참으며 하얀 종이에 조심스럽게 글씨를 썼습니다. 가게 내놓음. 그 종이를 식당 문 앞에 붙이는 박 노인의 손길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떨렸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이 공간을, 아내와 함께 만들어 온 추억들을 이제는 제 손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박 노인의 어깨는 더욱 구부러져 보였습니다. 그날 밤 박 노인은 식당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놓인 밥상은 그 어느 때보다 쓸쓸해 보였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와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네, 여보. 우리가 그렇게 애써 지켜온 이곳을 내가 지켜내지 못했네. 식당 밖으로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박 노인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장가 같기도 아니면 마지막 이별을 재촉하는 북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광복식당을 찾아왔습니다. 김노인과 최노인, 박노인의 60년 지기 친구들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전쟁 직후 모든 것이 폐허가 된 그 혼란스러운 시절부터 함께해 온 동갑내기 친구들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던 날들, 청춘 시절 꿈을 키웠던 시간들, 중년에 각자의 가정을 꾸리며 바쁘게 살았던 세월들, 그리고 이제 노년의 황혼기까지.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함께 나누어온 진정한 벗들이었습니다. 김노인은 평생 은행원으로 일하며 반듯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깔끔한 양복 차림에 점잖은 말투를 잃지 않는 전형적인 신사였죠. 반면 최노인은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거친 세상을 살아왔지만 속정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친구는 젊었을 때 스스로를 독수리 삼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높이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큰 꿈을 품었던 그들이었죠. 비록 세월이 흘러 각자 다른 길을 걸었지만 우정만은 변함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가게에 붙은 가게 내놓음 종이를 본 김노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복의 박씨, 이걸 정말 붙인 건가? 자네 인생이 담긴 곳을 이렇게 쉽게 포기하겠단 말인가? 박노인은 힘없는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쩌겠나. 자네들도 알지 않나. 이제는 버틸 힘이 없네. 아내 병원비에 가게는 손님도 없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때까지 말없이 듣고만 있던 최노인이 박노인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의 거친 손에는 오랜 세월 일해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힘이 없으면 우리 힘을 빌리게. 박노인이 고개를 들어 최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최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약속했잖나. 우리 셋 중 누구 하나라도 쓰러지면 나머지가 꼭 일으켜 세워주기로. 그 약속 아직 유효한 거 맞지? 그 말에 김노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 우리가 20살 때 막걸리 마시며 했던 그 약속 말이야. 독수리 삼형제는 절대 혼자 두지 않는다고 했잖아. 박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60년 전 세 청년이 한강변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나눈 그 맹세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당시 그들은 가난했지만 희망으로 가득했고 서로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네들까지 고생시킬 순 없네. 박노인이 말하자 김노인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고생 타령인가.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이 없어 지겨웠는데 이참에 새로운 일을 배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최노인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그래, 우리도 이제 70이 넘었으니 인생 2막을 시작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젊었을 때 못해본 요리 공부도 하고 말이야.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5시 광복식당 앞에 두 개의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노인과 최노인이 앞치마를 손에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뭐 하는 짓들인가? 당장 돌아가게. 박노인이 소리쳤지만 두 친구는 못 들은 척하며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생 양복만 입고 살았던 김노인이 서툰 손놀림으로 앞치마를 매는 모습은 우스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씨, 홀서빙은 내가 맡을 테니 걱정 말게. 은행에서 고객 응대는 많이 해봤으니까. 한편 최노인은 주방으로 향해 감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아왔던 그가 껍질을 깎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그의 감자 깎기 실력은 형편없었습니다. 감자가 너무 두툼하게 깎이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얇게 깎여서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이것들아. 감자를 그렇게 깎으면 어떻게 하나. 박노인이 안타까워하며 달려들었지만
최 노인은 뺨에 땀방울을 흘리며 계속 감자를 깎았습니다. 괜찮네, 괜찮아. 처음이니까 서툴 수밖에. 몇 번 해보면 늘겠지. 김 노인은 홀을 둘러보며 테이블과 의자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깔끔함에 익숙했던 그는 구석구석 먼지를 닦고 물컵을 반짝반짝하게 닦아냈습니다. 이보게들 정말 이러지 말게. 나 혼자서도 충분히. 박 노인의 항변에 김 노인이 헛기침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여긴 이제 자네 가게가 아니라 우리 가게야. 60년 단골이었으니 이 정도 권리는 있는 거 아닌가. 그날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을 때의 상황은 가히 코미디였습니다. 김 노인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뭘 드시겠습니까? 아저씨, 오늘도 된장찌개 있어요? 된장찌개요? 잠깐만요. 김 노인이 주방으로 달려가서 박 노인에게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씨, 된장찌개 있나? 주방에서는 최 노인이 양파를 썰다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양파가 왜 이렇게 매워? 그 모습을 본 박 노인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걱정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지만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독수리 삼형제의 마지막 의리라는 소문은 동네에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새 노인의 아들, 딸들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 노인의 딸이 SNS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사고 치셨어요. 70 넘은 나이에 갑자기 식당 일을 시작하셨네요. 60년 우정이 이런 거구나 싶어 감동받았습니다. 광복식당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이 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의 공유와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새 노인의 우정에 감동했고 하나둘 광복식당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식당 분위기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손님은 밥값에 10,000원을 더 얹어주며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들 약값에 보태 쓰세요. 이런 우정 정말 부럽네요. 어떤 손님들은 낡은 식당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생각이 나네요. 이런 정이 있는 식당이 사라져가는 게 안타까웠는데 다행이에요. 새 친구의 서투른 서비스는 오히려 정겨움을 자아냈습니다. 김 노인이 주문을 받다가 깜빡하고 물어보는 모습, 최 노인이 반찬을 가져다 주며 많이 드세요라고 어색하게 인사하는 모습들이 손님들에게는 신선한 재미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광복식당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전보다도 더 북적거렸을지 모릅니다. SNS를 통해 알려진 의리 있는 식당이라는 소문 덕분에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3명의 노신사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늦은 저녁 식당에 마주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박 노인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네. 자네들이 아니었으면 난 모든 걸 포기했을 거야. 이 식당도 아내와의 추억도 모두 말이야. 김 노인은 잔을 부딪히며 껄껄 웃었습니다. 친구 좋다는 게 뭔가. 이 나이에 다시 함께 일할 수 있으니 나는 오히려 즐겁다네.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이 또 어디 있겠나. 최 노인도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하세. 독수리 삼형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바로 그때 가게 안쪽 방에서 박 노인의 아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잠들었을 시간이었는데 웃음소리가 들려서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아내는 세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독수리 삼형제. 다 모였네. 순간 세 친구의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60년 전 한강변에서 꿈을 키우던 그 청년들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던 아내가 그들의 옛 별명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광복식당에는 따뜻한 기적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60년 우정의 힘으로 되살아난 꿈과 희망,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중한 기억들이 말입니다. 세 친구는 그날 밤 더 오랫동안 막걸리를 나누었습니다. 청춘의 꿈, 인생의 여정, 그리고 앞으로 함께 걸어갈 남은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말이죠. 광복식당의 불빛은 깊은 밤까지 환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세 친구의 변치 않는 우정처럼 말입니다. 진짜 친구란 힘들 때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돈도 명예도 아닌 평생을 함께한 의리와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이었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